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난 종목이고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대덕전자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게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덕전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참 그 돌파가 쉽지 않았던 16,500원, 17,000원 이 부근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돌파가 됐는데, 일단 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전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으로 인해서 돌파가 나는데, 대덕전자는 삼성전자 없으면은 이제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거의 밥을 먹고 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 대표를 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보다는 저는 이게 더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FCBGA, 그동안에 FCBGA를 생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이 FCBGA에 대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 매출 발생으로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였던 기판 진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제가 볼 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CBGA 이 반도체 PC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 개 안 돼요. 그 몇 개 안 되는데, 한국은 삼성전기가 있고요. 삼성전기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코덴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 정도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덕전자가 1,600억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고, 이게 3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될 예정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 5만 제곱미터까지 일단은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급 부족 상황, 그러니까 수요 폭발로 인해 가지고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은 대덕전자가 투자에 나섰고요. 내년 2022년 5,000제곱미터가량 생산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2,000제곱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제곱미터 정도 가능하고, 2022년 상반기 5,000제곱미터. 그래서 최소 내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금 2024년까지 계속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고 난 이후에 반도체 PCB FCBGA 시장에 진출하고 난 이후에 일단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에 의해서 연초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연초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 17,000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적으로 일단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적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연결 기준을 봤을 때 104억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3분기부터 이 FCBGA 반도체 PCB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실적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PCB는 3개 기업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코덴키라든지 한국의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밖에 하지 않는데, 1,600억을 투자를 해서 이 반도체 PCB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 2,000제곱미터 정도 3분기부터
2000제곱미터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이 생산으로 해서 3분기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2022년 상반기까지 5000제곱미터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요 모멘텀으로 이제 대덕전자는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반도체 PC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 2024년까지 부족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대덕전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좀 고점이 되고 있는 17,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갈 가능성, 실적주로서 신고가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에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급등, 그리고 나서 조정. 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난 종목이고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자, 21선 그리고 나서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신고가 종목이라고 좀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이라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2017년 이후에 길었습니다. 한 5년, 6년 동안 12,00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1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재 신고가 가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자 보세요. 기후변화 탓에 7월 산불, 기후변화 탓에 7월달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343메가톤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현재 북극의 얼음도 녹고 있고 탄소 배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에너지 차관, 탄소 중립, 정보 혼자 해결 못해, 기업과 소통, 탄소 중립 이야기하게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탄소 배출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요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